자,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김우지청장을 비롯한 김지훈 검사는 분노한 국민들의 이 목소리를 반영해서 선관위 시도로 자, 여러분 물에 올라가지는 마시고 앞쪽에서 충분히 의사전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 네, 맞습니다. 자, 존말할 때 싸울까? 잠시만요. 자, 초인들 드려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잠시만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장지환 박사님과 박지원 변호사님께서 면담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장지환 박사님 먼저 드릴까요? 자, 장지환 박사님부터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지환 박사님. 검사님이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 검사님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중량은 느낌이 이 검사님이 제가 제출한 모든 보고서를 한 서너 번 다 읽은 것 같아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봤는데 저 제출할 거는 뭐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 국민들은 선관위가 발표한 통계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모든 걸 알았다. 그 통계 시스템이 개판 5분 전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통계 시스템이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다음 통계 시스템에 나오는 아버지뻘 되는 게 이제 선거관리 시스템인데, 그 선거관리 시스템에서 이제 본인도 궁금하지요. 그러면 조작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입력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을 좀 봐야 된다 했고, 제일 궁금한 게 이제
3회 배수면 하나 더 하든가 그걸 궁금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공병호 박사가 진짜 가짜 하다가 그게 이제 3회 배수면 하나씩 올라간다. 그 프로그램 봐야 된다. 그건 이제 추측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들어올 때 3회 배수니까 3개 올 때마다 하나씩 공짜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3이면 하나 더, 6 하나 더, 9. 그 다음에 예, 그렇죠. 더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300대로 더하기 1, 303도 더하기 1, 15,000도 더하기 1. 그래가지고 그 끝날 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평균 15,000배가 공짜로 가는 거지, 공짜로. 더하기를 해주니까. 아니, 그런 경우도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건 어떻게 하냐. 서버를 압수해가고 버리면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과장 국장이 전산 경력이 제로다. 과장 전산 경력이 제로니까 결국은 피고발인 김준현 계장이 내가 볼 때 선거 사기 주범이다, 주범. 근데 그 주범을 과천 경찰서에서 2시간 아니면 3시간 조사하고 혐의 없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 뭐 일반 국민이 봐도 그렇고 저도 경력 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왜 4명을 안 불렀느냐. 그 계장이 뭐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대주신문도 하고 물어봐야지. 그 수사 엉터리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엉터리 했기 때문에 대검에 고발해놨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서로 이렇게 의견도 좀 많이 나누고,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거는 대수의 법칙 필요 없이 본투표에서 다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20% 진다는 게 말이 되냐. 그 지나가는 국민학생도 다 한다, 그런 거. 그래서 그것도, 예.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얘기할 텐데, 사전투표가 32.3% 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하나도 안 믿는다. 근데 실제로 국민들은 한 25% 투표했는지 24% 이제 해놓고 나머지 숫자 갖고 조작한 거다. 그렇게 다 믿고 있다, 그렇게. 죽은 놈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마지막 나오면서 이게 포렌식 이게 가장 중요하다 했더니, 그거는 이제 아마 절차가 있는지 하여튼 포렌식에 관해서 법합성에 대해서는 일단 자기는 노코멘트라고.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막 절차상의 문제 같은데 그 정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치고 우리 변호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뜨거워가지고 지금 이게 오늘 면담이라기보다는 이제 고발인 진술이었습니다. 제 절차는 고발인 진술이었고 제가 고발 대리로 들어간 것이었고요. 지금 이제 제 생각에는 그 과천 경찰서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어요. 수사를 안 하고 형식적으로 그 뭐 아까 말한 그 정보에 그 뭐 한 놈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부송치 해가지고 여기 오게 된 건데, 아마 여러분들의 이런 엄청난 열의와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여러 증거들을 보고 아마 보안 수사 지시는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보안 수사 지시를 하게 되면 과천 경찰서로 이첩이 돼요. 그리고 과천 경찰서에서 이걸 수사를 또 제대로 하고 포렌식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선거 범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더불어민주당 이놈들은 정말 악랄하면서 치밀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 선거사범 수사 자체를 이제 경찰이 하도록 많이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4급 총경이 경찰서장인 이 곳에서 뭐 장관급인 뭐 사무총장이나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총리급인 사람들을 수사하기가 실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대통령의 결단이 없으면 정말 어렵고, 또 한편으로 검찰에서는 그런 걸 옛날부터 가리지 않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뭐 팀을 조직해가지고 저 상만이를 덮쳐야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선관위 서버만 까면 모든 범죄를 다 밝힐 수가 있습니다. 다 밝힐 수가 있고, 실제로 이번에는 많은 증거들이 이미 나왔거든요. 이제 우리 저기 김진희 그 우리 위원장님이 되게 고생해가지고 뭐 개표 사항표 이런 거 다 확보를 해서 사정전과는 다르게 이미 모든 개표 결과, 투표 결과에 대해서 다 분석이 끝났어요. 우리 시골 총무님도 고생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어떤 데이터 분석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전산을 살펴보자라는 그런 결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안양지청에서 보안수사 지시를 내려가지고 과천경찰서에 다시 이첩이 되면 뭐 진흥팀장이 수사를 하든 뭘 하든 일단 중앙서버에 조금이라도 까게끔 그렇게 우리가 또 압박을 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뭐 제가 오늘 아까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밝힌 적은 없는데 중앙지검에서 공공수사 2부가 선거 담당입니다. 거기서 지금 정관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네, 하고는 있는데 결단을 뭐 제대로 내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간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은 계속 들어요. 그냥 드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서도 이런 부정선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좀 우리가 압박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중앙지검 그 공공수사 1부 2부는 그 채용 비리 때문에 중앙선관위랑 압수수색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한 2년 전에는 선관위가 완전 성역이었거든요. 이렇게 그 검찰을 통해 가지고 영장을 치더라도 저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하고 검찰에서도 영장을 안 보내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장재원 박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노한 민심을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그 조작 결과들이 대중들에게 계속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포렌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못할 일 없어요. 사실 뭐 이제 뭐 까놓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만났던 사람이 그 국가정보원장이었습니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을 만나가지고 브리핑을 했었고 그 앞으로 있을 그 200석 그 민주당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갑자기 경질이 됐죠. 김경원 원장도. 그리고 이전에 노무현 정권에서 그 국정원장과 법무부 장관을 했던 김승규 국정원장도 부정선거 보고서를 저와 함께 썼고 그 대통령한테 전달을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가 원로회의 할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정선거 이거 어떻게 막을 거냐 이렇게 막 걱정하듯 말했고 뭐 답변이 윤 대통령이 근데 선관위 놈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황당한데 말 안 들으면 때려잡으면 되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뭐 대통령한테 전달된 것도 많을 거고 뭐 어떤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도 있죠. 친구들도 있어가 야 새끼야 왜 수사 안 하냐 이렇게 뭐 천창용 같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석동현. 그분은 좀 실망스럽죠. 어쨌든 그런 결과들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의 이 힘들이 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좀 모아지게 만들고 반드시 서버를 작년에는 이제 국정원이 깠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깔 수 있게끔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대한민국 부정선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우리가 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 부정선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판다고 이제 K10회 한국 대표가 됐죠. 미국 그 정보기관에서 사실 또 와가지고 제가 브리핑도 했었습니다. 한국의 부정선거가 미국에도 있을 거라는 그런 일들도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우리의 지금 이 부정선거 외침이 우리만의 외침은 아닙니다. 뭐 미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뭐 여러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엄청난 이 카르텔이 이를 계속 누르고 막고 있는데 이제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이 악마들의 이 막는 행위는 이제 끝날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밝혀가지고 이제는 좀 부정선거 얘기 안 하고 우리 자손들, 우리 친구들이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선관위 관련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핵심 부정선거는 아예 언급을 안 하잖아요. 아니 부정선거 때문에 한 겁니다. 제가 지금
뭐 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수사를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거든요. 옛날 같으면은 검찰에서 수사를 다 했을 텐데 요즘에는 경찰이 막 튕기잖아요. 그럼 경찰에서 한 경이나 뭐 경사 이런 친구들이 뭐 보다가 아유 이거 내가 어떻게 수사해서 덮는 게 일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갑자기 중앙지검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두 건을 제가 작년에 10월달에 고발한 게 있었는데 그 건과 관련해 가지고 진술을 했었어요. 근데 때마침 4.10 총선이 끝나가지고 4.10 총선의 증거들이 있어서 이걸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를 제대로 하면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좀 계속 미운에 그치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이제 대중들한테 공표는 안 하고 있었는데 자 오늘 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직접 할 일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들여다보기만 하면 다 막 화딱지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는 거를 왜 검찰이 모르냐?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뭐 오늘도 그랬어요. 저도 2016년 이제 17년 뭐 특별감찰관실이나 국회 부의장실에 있으면서 그 부정선거 제보를 들었지만 그때는 뭐 아유 이 도라이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정선거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방치했던 결과가 4.15라는 엄청난 부정선거 그리고 더 심한 4.10이라는 엄청난 부정선거 결과를 낳았고 음모론이라고 치부했던 것이 살펴보면은 전부 다 팩트이고 이게 그냥 단순한 부정선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범죄자들이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범죄자들이 호통을 치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 범죄자들에 의해서 탄핵 소추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를 이제 뭐 우리는 당연히 알고 쟤들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더 이상 이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방치되면 안 되겠고 올해는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11월에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한국에 너 부정선거 수사 똑바로 안 하냐 이런 압박을 받는 그런 부끄러운 꼴을 하는 것보다 야 트럼프 우리가 먼저 밝혔으니까 너도 잘 제대로 해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예. 아니요, 검사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가 바로 얘기해 주세요. 아니, 잠깐만. 여기서 아유, 몇 분만 질문을 하시면 질문에 중복된 질문은 빼고 새로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다 받을 수는 없고 한 3분, 5분 정도만 받고 수사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얘기된 부분으로 이제 그건 정리가 된 거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집회를 방향을 설정해서 갈 것이냐. 저희들은 이 전산 서버를 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까는 날까지 집회를 한다. 그런데 집회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서버가 궁극적으로 안 까지면 서버 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서버 까는 방법을 우리가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엄청난 희생을 각오를 하고 이런 극단적인 쪽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서버 까는 것이 목적이고 서버를 까야만이 이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거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수사에 대해서 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고 지금까지 1시간 반 동안 2시간 동안 조사를 한 거로 대신하고 앞으로 이 방향 우리가 집회의 운영 방안 진행 방향을 묻는 부분만 답변을 받겠습니다. 저 질문을 받겠습니다. 하실 분 손 들고 말씀하시죠. 예. 검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듣도록 각서를 받아야 돼. 확실히 얘기하면 해서 각서 받아야 돼. 끝. 자, 우리 장재현 박사님, 받아야 돼. 장재현 박사님,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네. 이 김주현 검사는 뭐 처음에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또 여성 검사다 보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보안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 보안 수사 지시를 내리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안타까운 거는
요 검사실에서 그냥 바로 압수수색 바로 들어가고 수사 그 경찰에서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쪽에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뭐 이상한 그런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그 보안수사 지시 내려가지고 가천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식으로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과천 경찰서에 가서 부실 수사 한 부분에 대해서 성토하다 그러는데 저희가 한 가지 검찰에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강 수사 지시했다고 안양 과천 경찰서로 수사가 보강 수사가 지시가 내려간다고 하면 날짜를 알아서 과천 경찰서 가서 과천 경찰서에 불지르든지 때려 부시든지 하는 걸로 그 담당 그 수사했던 그 단장 팀장 이옥주가 우리를 기만했어요. 우리를 기만했다는 얘기는 벌써 우리 한 달 전에 한 얘기인데 이옥주가 우리한테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 돼. 과천 경찰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넘겨갖고 이거를 불송치하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과 함량도 있고 캐파가 있겠지만 그러나 기초조사는 검찰에서 경찰한테 하기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하게끔 됐기 때문에 자기가 벅차더라도 13만 경찰의 명예를 걸고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아우성 치면서 요구했는데 그 부분을 불성실하게 조사해서 검찰에 넘겼다 핑퐁을 쳤다 해서 재수사 보강수사를 지시하면 그때는 우리가 과천 경찰서로 가서 과천 경찰서에 가서 강하게 우리가 뭐 문짝을 때려 부시든지 뭐 불사지르든지 하겠습니다. 네. 아니 국가에서 공급을 받는 그러면 이용. 아니야. 욕주. 아니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걸 맞춰서 파주 불송치 사- 아니야? 예 파주 사건도 입을 맞춰서 불송치 했는데 여기서 수사를 한다면은 언제까지 하겠다. 네, 적어도 처리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파주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실히 얘기했어. 일단은 그런 걸 그건 용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시간 동안 뭐 했어? 그 파주 같은 경우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그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찰이 청구를 했고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어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참 문제야. 문제인데 예를 들면 말을 지금 얘기해. 과천시 선거관리위원장이 지금 안양지원의 부장판사거든요. 이런 어떤 이 잘못된 왜곡된 구조가 이 부정선거를 계속 키워왔습니다. 계속 수사를 막아왔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이런 잘못된 부분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들은 바와 같이 국민 저항권, 국민 행동 말고는 없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보강 수사한다고 가천을 보내면은 우리가 가천에서 또 눈이 빠지게 기다릴 겁니까? 언제까지 뺑뺑이 올 거야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심한해야 됩니까? 심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할게요? 답을 들어보라 마나 요리 핑계 저리 핑계 피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연물통. 네, 오늘부터 저는 집에 안 갑니다. 여기 분들 절대로 말리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언제까지 뺑뺑이 돌아? 그리고 정리할게 여기서 개개인의 의견은 제시를 하되 우리가 빙빙 돌리지 마. 어떻게 이 집회를 끌고 갈 건가를 오늘 우리가 몇 명이서 얘기를 해서 집회 끌고 가는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하는 방법, 또 여기서 자만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철야로 하는 방법, 또 과천 경찰서에 가서 한번 과천 경찰 뜨거운 맛도 한번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집회 잡지야. 몇 명이 희생되는 안에서도 과천 경찰서는 우리가 이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넘어갈 수 없다. 내가 지난번에 과천 경찰서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옥주 경찰 그 수사팀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네, 철야 농성합니다. 철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철야 농성합니다. 철야 농성. 장 박사님 나오시라래 오시라래. 아니 우리 확실한 거 없으면은 철야 농성한다고 해야겠어요. 그리고 내일 오늘 철야하실 분들 동참하시고 내일 오실 때는 철야할 준비 우리 계속 해야 할 테니까 나오시죠. 네, 오늘 철야합니다. 합니다.
예, 오세요. 네, 합니다. 자, 그래,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로 네, 이 시간 이후로 철야 준비하겠습니다. 예. 네, 철야 농성합니다. 네. 철야 농성하겠습니다. 네. 예. 예, 말씀하실 분 그리고 우리 박사님 결정 사항에 대해서 네, 네. 철야 농성에 대해서 철야 농성하고, 철야 농성. 안 합니다. 오늘 방송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철야 농성합니다. 오늘 철야 방송 농성한다 여기까지 했으면 하겠습니다. 박사님도 다 지금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다 해놔놓고 아무런 지금 결과도 없는데 박사님 말씀도 따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개적으로 우리가 하신다고. 오늘 당장 철야 농성 집회 하면은 일단 하시죠. 네.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서 집행부가 지도부가 회의를 해서 하자는 얘기를 내가 준비를 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같이 있는 걸 우리가 딴 단체에서 딴 조직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시컬렁하게 하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건 책임집니다. 한다고. 네. 아니 그건 아니고 경찰 지시 다른 게 아니라 경찰의 기초조사를 해야 공무원을 수사한 걸 그래서 보고 검토하는데 우리가 오늘 설명한 것 때문에 검사가 모르는 부분부터 더 보강 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 우리가 지시를 하지 않더니 하는 거고 우리가 지시한다는 건 누가 지시했구나. 아까 같이 우리가 같은 경찰서라서 어떤 경찰서라서 김밥 드시고 가세요. 콩나물 국도 있어요.